쿠팡 광고, AI 광고, 수동 광고, 그리고 수동 광고에서도 자동 운영, 매출 최적화, 스타트, 직접 입력, 이것들이 뭔지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대표님들. 이해하시죠?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쿠팡 광고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때 영역이 뭐다? 쿠팡 광고 디벨롭 영역이다. 어떻게 쿠팡 광고를 디벨롭 시킬 거냐, 이 싸움이에요. 쿠팡 광고 디벨롭을 시키기에 앞서서 쿠팡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쿠팡이 어떤 제품을 좋아할까요, 대표님들?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환율이 잘 나오는 제품, 두 번째는 전환수, 비슷한 맥락이죠. 클릭수, 클릭률, 이거예요. 결국 얼마나 많이 팔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전환수는 팔리고 클릭수는 관심을 가지고, 결국 고객들이 관심 가지는 제품들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650%로 세팅을 했어요. 650%로 만약에 세팅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잘 팔릴까요? 시작하자마자 쿠팡 광고 돌렸는데 그냥 겁나 잘 나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킨 제품을 소싱하신 거예요. 하지만 웬만하면 저도 똑같이 시작하자마자 650%로 세팅을 한다면 바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제품이 어떻게 돼야 된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적게 노출이 될 거예요. 650%로 세팅을 하면 시작하자마자 노출은 적을 거예요. 노출은 적을 건데 만약에 클릭률이 높고 전환이 높다? 전환율과 전환수, 판매수가 높아진다? 이때 광고가 노출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의 방식대로 만약에 제 이전 영상들을 보셨으면 상세 페이지, 썸네일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해서 고객이 들어오면 살 수밖에 없게 세팅을 했다, 그럼 매출 최적화다. 아니야, 난 도매국 제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쓰고 있어, 그럼 AI 광고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노출을 시켜줘도 전환이 안 일어날 거거든요, 그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쿠팡이 만약에 노출을 시켜주는데 안 팔리는 제품이 돼요? 그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얘는 결국 안 팔리는 제품이구나 하면서 제품의 노출도가 점점 죽어버리니까 대표님들이 하시는 건 뭐예요? 광고 수익률을 그냥 계속 낮추는 거예요. 300%, 뭐 350% 낮추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오래 살아남는 제품이 되지 못한다고요. 650%로 했을 때도 잘 팔리는 걸 보여줘야 쿠팡이 노출도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희가 디벨롭을 할 때는 수많은 것들을 또 건드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 영상의 좋아요가 딱 500개만 넘는다면 그때 디벨롭하는 디테일, 제외 키워드부터 어떻게 수동 광고로 언제 넘어가야 되는지, 내 광고는 검색 영역에서 비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내 제품은 언제 노출이 잘 되는 걸까? 내 제품은 어떻게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걸까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쿠팡 광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건 불사자에 들어옵니다. 불사자에 들어오신 다음에 업로드 마켓 설정이 있어요. 업로드 마켓 설정에서 마켓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서 계정 설정 ON 해주신 다음에 대표님들 쿠팡 윙 아이디, 비밀번호 두 가지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쿠팡 광고 캠페인 분석에 들어올게요. 여기서 대표님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놨기 때문에 데이터 불러오기만 눌러주시면 처음 하실 땐 약 5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5분 동안 대표님들의 모든 광고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광고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지금 내가 잘 팔고 있는 건지 못 팔고 있는 건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들의 광고를 선택을 하시고 광고를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집행 광고비가 쿠팡에서는 얼마로 나오냐면 29,445원이 들었다고 나와요. 지금 내가 광고를 29,000원 정도 썼구나. 아, 그리고 매출은 10만원이구나 하면 로아스가 몇 프로 나올까요? 로아스가 500%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잘 팔고 있네. 400~500% 나오면 난 잘 팔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크나큰 오산입니다. 쿠팡에서 광고비 결제를 할 때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정산이 되고요. 또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할인 쿠폰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무료 노출 프로모션 같은 등등 여러 가지 프로모션에 들어갈 때 할인 쿠폰을 2만원을 넣었는데 10만원짜리를 4만원 할인 쿠폰 넣고 팔고 있는데 매출은 12만원 팔렸다게 보이게 한다고. 매출은 크게 보이게 하고 쿠팡에서 광고비는 낮게 보이게 해서 아, 내가 잘 팔고 있는구나 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불사자를 사용하시면 그런 부분은 속으실 일이 없어요. 아이디, 비밀번호만 입력을 해주시고 그냥 불러오게 해주시면 대표님들이 지금 실제로 광고비 얼마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매출, 진짜 판매된 매출이 얼마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쿠팡에서 보여줬던 건 내가 로아스가 400%, 500%였는데 현실은 반타작이다. 234% 나오고 있다. 그럼 뭐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걸 깨달으실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셔서 대표님들이 검색했는데 아, 난 망했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충분히 디벨롭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광고 성과 그래프가 나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제품이 어디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광고 디벨롭 영역이에요. 광고 디벨롭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그럼 내 광고를 좋게 만들 건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내 제품이 어디에서 잘 팔리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내 제품이
어디서 잘 팔리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있어서 첫 번째가 검색 영역이고요. 두 번째가 비검색 영역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처음 하시는 분들 헷갈리시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쿠팡에 들어가서 제가 예를 들어 체카를 쳤어요. 체카를 친 다음에 이거 좋아 보이는데? 클릭하고 구매하잖아요? 이건 뭐다? 검색 영역에서 판매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체칼이라고 검색을 하고 얘를 클릭해서 구매가 일어났으니 검색 영역에서 팔린 거다. 이해하시죠? 그게 아니라 이거 별론데? 뭐야 얘 완전 좋아 보이잖아? 집독독이 다용도 체칼인데 다양한 걸로 쓸 수 있네? 난 얘 사야겠다. 그러면 체칼을 치고 이걸 구매한 게 아니라 다른 제품에 들어왔다가 연관 제품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거죠. 이게 뭐다? 비검색 영역이다. 그럼 대표님들의 아이디를 넣으시면 내가 광고가 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 비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는지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고 있다, 비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는 게 좋을까요? 비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잘 팔리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맞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내 제품은 괜찮은 제품인가요? 내 제품이 팔리고는 팔리고 있어. 근데 내 제품은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인가요? 괜찮은 제품인가요? 고객들이 만족하는 제품인가요?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거죠. 여기에 있어서는 결국 전환율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있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클릭률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뭐라고요? 쿠팡이 결국 저희를 밀어준다고요. 초반에는 작게 노출을 주더라도 만약에 클릭률과 전환율이 잘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제품 노출을 밀어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세팅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아래로 내려올게요. 아래로 내리면 정말 수많은 키워드들에서 대표님이 어떤 키워드로 제품들을 판매했는지를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저희는 첫 번째, 캠페인별로 제품 하나씩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럼 캠페인 이름을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캠페인별로 어떤 키워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 다음 뭐냐면 날짜를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 날짜를 한번 클릭할게요. 그러면 날짜별로 내 제품이 어떻게 노출되고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여야 될 건 뭐죠? 클릭률이다. 클릭률. 내 클릭률이 잘 나오고 있는가? 그럼 이 클릭률의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이 클릭률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클릭률이 0.1 이하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된다? 썸네일 교체를 해줘야 된다. 왜? 쿠팡한테 우리 클릭률 좋은 제품이야 어필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전환율이 만약에 전환율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3만원 이하 제품, 얘를 저관여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3만원 이상 제품,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고관여라고 하겠죠. 그러면 3만원 이하 제품은 저희는 10%를 목표로 해요. 전환율이 10% 나와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고객들이 그렇게 충분히 꼬실 수 있어요. 상세 페이지 영상 제 거 한번 봐보세요. 무조건 꼬실 수 있어요. 그럼 3만원 이상 제품은 목표를 5%로 잡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잡는 이유가 쿠팡 실제로 유입되는 고객들 중에 80%가 3만원 이하의 저렴한 제품들을 구매한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뭘까요? 싼 거 사러 쿠팡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도착 받아보기 위해서 쿠팡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저희 전환율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총 전환율을 볼게요. 총 전환율을 보면 총 클릭률이 0.86이에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기준은 0.1이니까요. 그럼 오케이. 클릭률은 오케이. 썸네일 안 바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환율. 만약에 평균 전환율이 저희는 만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전환율이 5%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상세 페이지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고객을 꼬시지 못했나 반성하면서 상세 페이지를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상세 페이지를 변경해 준다. 상세 페이지 그럼 어떤 걸 변경해야 되나요? 이 부분 상세 페이지 영상, 제 영상 한번 쭉 봐주시면 파트별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변경을 해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만약에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이다 하면은 대표님들은 뭐라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소싱을 대충 했구나. 나는 남들이랑 파는 똑같은 제품을 소싱했구나. 경쟁력이 없구나. 인지하시고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 제품이 좋아도 고객들이 싫어주는 제품인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내 제품은 어디에서 잘 팔리는가, 그리고 내 제품은 괜찮은 제품인가 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제 제외 키워드 세팅을 해줄 거예요. 제외 키워드 세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동 운영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어요. 자동 운영이 뭘까요? 자동 운영은 쿠팡이 알아서 광고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키워드에 돈이 빠지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키워드에 돈이 빠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키워드에 돈이 빠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나요? 불사자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날짜를 X 해주세요. 그리고 캠페인 이름을 X 해주세요. 그렇게 X를 해주시면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이 키워드들이 나왔다 했을 때 이 키워드들에서 첫 번째 제외 키워드 조건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앞서 배운 게 뭐였죠? 로아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평균 로아스가 있을 거고 저희는 평균 이 정도 로아스는 나와요. 한 달에 돌렸을 때 800% 600%는 나와요. 아니면 엔드 로아스가 있을 거예요. 최소 한도선. 그럼 그 두 개를 잡는데 저는 평균 로아스를 잡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외 키워드 조건을 설정을 할 거예요. 이거부터가 꿀팁입니다. 들어가요. 광고 수익률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광고 수익률 저희가 평균이 350이래요. 그러면 350 이하로 수익률이 나오는 키워드들만 보여줘 라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죠. 제외 키워드 어떻게 세팅하는지가 노하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옆에 제외 키워드 추천하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키워드구나, 평균 로아스 밑에 키워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품을 팔고 있다면 여기에 관련 없는 키워드들은 쭉 뭘 할 거다? 제외 키워드로 넣어줄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다? 클릭당 광고비를 2번 클릭하시면 클릭당 광고비 높은 순으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클릭 한 번 하는데 2,000원씩 주고 있대요. 하나 팔아서 저희 5,000원 남는데 클릭 한 번에 2,000원 주고 있대요. 100명이 클릭해서 전환율 5%면 저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대표님들, 전환율 5%가 나왔어요. 그러면 2,000원짜리를 100명이 클릭해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비 20만 원 쓴 거예요. 20만 원 썼는데 저희는 5개 팔면 얼마 나와요? 5만 원 남아요. 그럼 광고비 20만 원 쓰고 뭐 5만 원 얻은 거니까 15만 원 손해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클릭당 높은 순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 광고에선 이런 곳에서 돈이 새고 있구나.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돈이 새고 있는 쿠팡 광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물이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로는 노출시키지 마. 어차피 효율도 안 나오는 제품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강아지 옷을 판매를 하는데 저는 할로윈 옷이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 외출복이에요. 근데 제가 세팅하지도 않은 할로윈 옷에 2,000원씩 쓰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애들을 쭉쭉쭉 모아서 여름 옷인데 겨울 옷이다? 이러면 쭉쭉 모아서 제외 키워드로 넣어주셔야 된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제가 겨울 옷 있어요. 근데 진짜 저희께 겨울 옷이에요. 목표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럼 이 겨울 옷은 제외 키워드로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제외 키워드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제외 키워드로 넣는 순간 말 그대로 이 겨울옷에 관련된 다른 키워드들까지 노출이 안 돼버려요. 정말 연관 없는 키워드들만 제외 키워드로 넣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텀블러 세척솔을 팔고 있는데 광고 키워드로 텀블러 세척솔 이라고 돼 있는데 로아스가 안 나온다. 걔는 제외 키워드 넣으면 안 돼요. 미끼 광고 키워드용이에요. 냅두셔야지 광고가 돌아가요. 오케이, 그럼 청소 세척솔이 아니다. 화장실 세척솔로 저희가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는 제외 키워드로 넣어주셔야 된다. 제외 키워드 마지막 꿀팁은 뭐냐면 제외 키워드를 많이 넣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돈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대표님들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만큼만 제외 키워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외 키워드까지 세팅이 끝났는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수동 광고로 넘어가기예요. 이 수동 광고로 저희가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이때는 완전 디벨롭 영역이에요. 내 제품이 옛날에는 잘 팔렸는데 점점 광고 수익률이 죽는다든지, 그게 아니면 비검색 영역으로 잘 팔릴 때 수동 광고로 넘어갈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불사자를 써오면 지금까지의 광고 데이터가 여기 다 남아 있어요. 그럼 이때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제외 키워드를 쭉쭉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제외 키워드 등록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외 키워드에 들어오시면 대표님들의 제외 키워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클릭한 다음에 제외 키워드 등록 하면은 여기에 제외 키워드에 들어오고 얘네들 쭉 복사해서 제외 키워드로 넣어주시면 돼요. 쿠팡 광고 세팅할 때 어디에 제외 키워드 넣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죠. 언제 수동 광고로 넘어가느냐, 내가 광고 데이터가 최소 한 달에서 2달이 쌓였어요. 그러면 결국 내 제품에 잘 팔리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걸 확인하나요? 이 상태로 두시고요, 광고 수익률 높은 순으로 봐요. 그러면 효율이 좋은 키워드들만 나오는 거예요. 광고 효율이 좋은 키워드들을 쭉쭉 모아서 평균적으로 클릭당 광고비를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맞게 수동 광고를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잘 팔리는 저희 키워드에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살짝 어려워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강아지 목도리가 광고 수익률이 800% 나오면서 잘 나오는 키워드였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키워드들도 다 잘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잘 나왔다라는 가정 하에 저희는 수동 광고 세팅을 할 겁니다. 이 5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수동 광고로 세팅할 건데요, 쿠팡 광고 캠페인에 들어와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게 수동 광고예요. 여기 하단에 내려오시면 수동 상품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수동 상품 설정에 넘어오시면 저희가 세팅하고 싶은 제품 있죠? 하나를 클릭을 해요. 네, 클릭이 돼 있죠? 클릭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직접 입력 파트로 넘어옵니다. 하루에 광고비는 똑같이 4만 원 해주시고 예산을 늘리고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뭘 할 거냐? 스마트 타겟팅 꺼주십니다. 스마트 타겟팅을 꺼주시고 저희가 잘 팔리는 키워드를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키워드별 최소 입찰가랑 평균 입찰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상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이거 이상으로 10원씩 이상씩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서 또 내가 이 수동 광고로 돌렸을 때 이 키워드에서 잘 나온다. 그때 100원씩 높여나가는 거예요. 광고는 내가 잘 팔리는 제품이야를 높여나가는 과정이지 대표님들께서 시작하자마자 광고로 잘 팔린다는 마인드는 버리셔야 돼요. 이 광고를 어떻게 다듬어 주느냐, 우리 쿠팡 AI, 우리 쿠팡 광고 무럭무럭 자라나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 키워드를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에만 추가적으로 노출을 시켜줘. 왜냐면 결국 매출 최적화나 AI 광고로 넣으면 수많은 키워드들에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되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비교적 쓸데없는 지출이 나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죠. 이제 그때 수동 광고로 넘어가서 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팁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소 입찰 제한가가 500원이 나왔어요. 근데 500원으로 하면 손해인데 이거 입찰가 500원으로 세팅하는 게 맞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대표님들의 기존 제품에 대한 전환율을 알아야 돼요. 내 제품의 전환율이 얼마인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야채 탈수기가 이제 전환율이 5%라고 칠게요. 하나 팔아서 남는 마진은 16,000원이에요. 그러면 100명이 클릭했을 때 5명이 구매를 하는 거죠. 5%니까. 그럼 5명이 구매를 했을 때 저희한테 남는 건 16,000원 곱하기 5, 저희한테는 8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클릭당 비용을 어디까지 써도 되냐면 손해는 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8만 원 나누기 100을 해주세요. 그럼 개당 비용은 뭐다? 800원까지는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다. 그러면 800원 이상이다. 그때는 살짝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수동 광고로 절대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다. 언제 넘어오는 거다? 내 제품에 어느 정도의 전환율이 측정이 됐을 때 넘어와야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비검색 영역이 잘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비검색 영역에서 잘 팔리는 경우는 결국 내 제품이 다른 애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 클릭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검색 영역에서 잘 팔린다면 똑같이 불사자에서 비검색 영역에 얼마를 썼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검색 영역은 어떻게 보냐면 키워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빈 키워드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예시에는 없는데 만약에 중간중간 빈 칸이 있을 거거든요. 빈 칸은 어떤 키워드로 유입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검색 영역이라는 거예요. 비검색 영역에서 안 팔렸으니까 비검색 영역이 안 뜬 건데 만약에 여기 빈 칸이 있다. 그게 평균 얼마를 쓰는지 보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 수동 광고를 세팅할 때 아래로 내려오면 비검색 영역 설정하기 저희의 가격 800원을 입찰해준다. 그럼 남들은 160원 할 때 저희 800원이 되는 거니까 이 키워드에 한해서는 누구보다 잘 저희 제품을 비검색 영역에 노출시켜주겠죠. 이거보다 쿠팡 광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영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쿠팡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디벨롭을 해야 되는지 광고의 시작부터 세팅 그리고 디벨롭 영역까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대표님들이 실행할 때예요. 그냥 냅두고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내 광고비가 새고 있는지를 측정하면서 광고를 성장시켜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초반에 설명드렸던 세팅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벨리브로 힘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죠. 쿠팡 광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고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 두 번째, 그럼 광고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 광고 효율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디벨롭해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면 초보 셀러분들이 이제 쿠팡에 진입을 하셔서 저한테 문의 주시는 가장 많은 말이 뭔지 아세요? 많이는 팔았는데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들어왔는데 디지털 노마진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팔고만 있어요. 그냥 매출만 높은 거예요. 마진은 안 남는 거죠. 광고비를 30% 써요, 20% 써요, 25% 써요.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을 좀 잠재워줄 영상 하나로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중요한 선물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쿠팡 광고에 제가 1억 이상을 한번 태워보면서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소싱을 하더라도 잘 팔린다면 그 잘 팔리는 이유들을 기록하고요. 안 팔린다면 안 팔린다는 이유들을 기록을 하고요. 거기서 되는 이유들만 찾아서 들어갑니다.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렇게 연구한 결과 거의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광고비를 쓴 적도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광고비 때문에 고민이셔서 내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궁금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제가 광고의 유형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때 뭘 하셔야 된다? 본인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가 보시고 들어가실게요. 제가 쿠팡 광고를 보면서 중요한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결국 쿠팡 광고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광고비가 많이 써지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높은 목표 수익률을 내느냐. 광고비를 조금 써서 어떻게 많이 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광고를 잘 하려면 광고비를 조금 쓰고도 높은 매출이 나오게 구조를 잡아야 돼요. 매출만 올리면 뭐예요? 매출만 올려봤자 결국 남는 게 없어요. 디지털 노마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 제품을 쌓아 올릴 때 하나 팔더라도 마진을 많이 남기고 이 제품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려야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광고는 거의 핵심 키 중에 하나예요. 왜 저희 수강생들은 다 목표 로아스가 높게 나오는데 매출도 높게 나오는 걸까요? 결국 잘 팔리게 광고를 세팅했기 때문이에요. 화면 보시고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표님들, 광고를 하시려면 로아스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ROAS, 로아스가 뭘까요? 로아스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아스 정의와 계산법이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목표 수익률. 저희가 광고비를 쓰는 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로아스입니다. 그러면 이 로아스에 대해서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만약에 저희가 로아스 100%가 나왔어요. 로아스 100%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비 10,000원을 썼어요. 그래서 로아스 100%가 나왔다. 그럼 매출이 얼마가 나온 건가요? 매출이 10,000원 나온 거예요. 저희는 한 제품의 수익률이 30%라고 칠게요. 그럼 하나 팔아서 남는 마진이 얼마예요? 결국 3,000원이에요. 3,000원. 로아스 100%가 나왔다. 그럼 뭐다? 저희가 마진율이 30%라는 가정하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광고비를 10,000원을 썼어요. 근데 로아스가 200%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매출이 20,000원 나온 거고 순이익은 6,000원이다. 아직도 손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로아스의 개념을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쿠팡하는데 이 로아스 이런 거 알아야 돼?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게 뭔지를 정확히 캐치하시고 들어가셔야 손해보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로아스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디테일하게 정해야 될 건 뭐냐면 엔드로아스를 잡아야 돼요. 이 엔드로아스는 뭘까요, 대표님들? 엔드로아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제품을 그러면 목표 수익률 로아스를 몇 퍼센트를 넘겨야 순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드로아스 계산하는 거 벌써부터 막막하시죠? 그럴까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저희 마진 계산기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을 하나 골라볼게요. 제가 도매국에 들어가서요, 하나의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싱할 때 강조하는 게 뭐였죠? 남들이 팔지 않는 제품을 팔아야 된다. 그럼 제가 쿠팡에 들어가서 방금 검색한 야채 탈수기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하, 다 플라스틱밖에 안 팔죠? 다 이렇게 플라스틱만 팔 때 저희는 어떻게 하자? 다른 소구점을 가진 이렇게 스텐 야채 탈수기를 구하자. 그럼 스텐 야채 탈수기의 대용량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을 저희가 광고로 한번 노출시켰을 때 지금 기본 제품들도 10,000원에 파는데, 그리고 잘 팔리는 건 50,000원에도 팔리고 있어요. 40,000원 중반대는 저희가 충분히 팔 수가 있다. 그러면 원가가 얼마였어요? 원가가 18,000원. 근데 18,000원인데 로켓 그로스 수수료를 더 하셔야 됩니다. 로켓 그로스 수수료는 기본 4,200원으로 잡을게요. 자세히 잡는 방법은 제가 수수료 계산하는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원가는 22,200원이에요. 하나 팔 때 22,200원. 쿠팡 판매가를 얼마로 잡냐면 저 같으면 45,900원에 잡아볼 거예요. 45,900원. 45,900원에 잡는다면 하나 팔아서 남는 수익률이 16,000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수수료, 부가세 다 빼고 하나 남는 수익이 16,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팔아서 저희가 마진율 35%짜리 제품을 찾았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하나 팔아서 남는 게 수익률이 첫 번째 중요해요. 수익률은 35%, 그리고 수익액도 중요해요. 하나 팔아서 얼마가 남는지 16,000원이 남는 제품을 찾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저희의 엔드로아스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저희가 광고를 돌렸을 때 만약에 광고 로아스가 200%다 해볼게요. 만약에 저희의 제품이 엔드로아스가 310%다 했을 때 쿠팡 광고를 돌리는데 200%가 나왔어요. 그럼 뭐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럼 쿠팡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300%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손해보면서 똔똔이다. 그러면 만약에 500%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부터 200% 이득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광고를 세팅하기 전에 내 제품은 얼마의 엔드로아스인지, 이게 최소 광고 수익률이에요. 내 제품을 광고 로아스를 몇 프로 이상으로 나와야 이득을 보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내 제품의 광고 수익률을 310%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광고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해야 돼요. 저희는 광고를 집행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쿠팡에는 다양한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쿠팡 광고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쿠팡 광고에 들어가서 광고 만들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광고 만들기를 클릭하면 매출 성장과 인지도 상승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인지도 상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지도 상승은 어디에 노출되냐 볼게요. 이런 식으로 프라이팬이라고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른 제품 광고가 아니라 상단에 노출이 되는 구자다. 그게 인지도 상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광고는 저희가 소재를 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들어갈지 소재를 제작해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광고가 잘 집행되는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 처음부터 인지도 상승을 들어가시는 건 약간 비추천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뭐로 해야 될까요? 저희는 뭐로 할 거냐면 매출 성장에서 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매출 성장에서 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는데, 그럼 이 매출 성장은 어디에 노출이 되느냐? 말 그대로 이 제품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광고, 이게 바로 매출 성장이에요. 저희가 야채 탈수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 나오는 AD 이거 있죠? 얘가 광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광고가 노출됐을 때 저희는 판매를 하자 전략이에요. 저희가 광고비로 50,000원 썼어요. 근데
근데 5만원짜리 제품 하나가 팔려요. 그럼 손해라는 거죠. 손해가 생기지 않게 광고를 세팅을 할 거다. 그리고 마진율을 높게 측정해서 하나를 팔 때 많이 남기는 전략으로 16,000원 남는 거 하루에 2개 팔아서 3만원짜리, 한 달이면 100만원 버는 제품을 만들자 전략인 거예요. 한 제품으로 1억 팔자 전략은 1인 셀러로서는 자본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최소 1억, 2억은 투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팔아서 안전한 100만원짜리 제품을 10개를 만들어서 1000만원짜리 수익률이 나는 제품들을 세팅하자. 몇백 개, 몇만 개의 제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딱 저희 제품 10개만 관리하자 전략이에요. 저희가 먼저 엔드로아스를 310%로 계산을 했고요. 거기에서 매출 성장 광고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매출 성장에서 첫 번째, 캠페인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캠페인 이름은 어떻게 할 거냐면 빌리브로 힘찬, 대표님들의 제품명을 적어주세요. 제품명을 적어주신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엔드로아스를 적어주십니다. 이 엔드로아스가 310%죠. 310%라고 했으면 저희가 광고를 운영하면서 이게 만약에 310%를 넘어갔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팔고 있는 거구나. 310% 밑으로 내려갔다. 그럼 뭐다? 디지털 노마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룹 이름을 제목이랑 똑같이 정해줍니다. 왜 똑같이 정해주냐면 저희는 캠페인 하나당 한 제품을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벨롭을 하면서 저희의 제품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제가 어떻게 디벨롭하는지 보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렇게까지 했다면 저희가 판매할 제품을 예시로 하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줬다면 여기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세요. 이거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상품 효율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체감하기엔 상품 효율 지수가 높아지는 건 경험하지 못했고요. 거기에 잇따라 몇백 개의 제품을 하나의 캠페인에서 관리를 하니까 내가 어떤 광고에서 왜 잘 팔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왜 잘 팔리는지를 알아야 되고 안 팔린다면 왜 안 팔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희는 뭘 한다? 한 제품만 넣는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수동 상품 설정, 그리고 두 번째는 AI 스마트 광고예요.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수동 상품 설정은 말 그대로 수동으로 세팅하겠다고, 거기에 있어서 AI 스마트 광고는 AI가 자동으로 광고를 해준다 이거예요. 쿠팡 광고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쿠팡 광고는 AI 광고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동 광고가 있다. 그럼 이 수동 광고에서도 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수동 상품 설정은 뭐냐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수동 중에서도 자동 운영, 매출 최적화와 매출 스타트 직접 입력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수동 광고에서도 이제 매출 최적화, 그리고 매출 스타트, 그리고 직접 입력. 쿠팡 광고는 총 5가지의 광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건 뭐다? 바로 이 두 가지다. 그러면 AI 광고랑 수동 광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쿠팡 광고, AI 광고, 수동 광고, 그리고 수동 광고에서도 자동 운영, 매출 최적화, 스타트, 직접 입력, 이것들이 뭔지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대표님들 이해하시죠? 이 각각의 광고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디테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동 광고에서 매출 스타트 영역을 한번 볼게요. 이 매출 스타트 영역은 뭐냐면 예산을 최대한 빨리 소진을 하며 노출 최대화를 통한 매출을 증가다. 그러니까 노출을 누구보다 우선시 해주겠다. 이게 매출 스타트예요. 그러면 노출을 누구보다 우선시 해주겠다는 뭐냐면 이거에 관련된 고객이라면 모든 사람한테 거의 저희의 제품을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광고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비교적 힘들어요. 저희가 지금 쿠팡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CPC 광고예요. CPC 광고는 뭐냐면 클릭 퍼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한번 고객이 클릭할 때 얼마를 내는지에 대한 광고 영역이에요. 키워드를 세팅을 하고 그 어떤 키워드에서 잘 나가는지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광고비 효율을 줄여나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매출 스타트를 하는 순간 만약에 위에 상품이 야채 탈수기를 찾지 않는 그냥 주방용품을 찾는 사람들한테까지 매출 스타트로 저희 광고를 노출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방용품을 찾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야채 탈수기를 파는 게 쉬울까요? 야채 탈수기를 찾는 사람한테 야채 탈수기를 파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야채 탈수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야채 탈수기를 파는 게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스타트는 저희는 안 건들 거다. 아무리 효율이 잘 나와도 매출 스타트는 안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러면 다 뺐어요. 첫 번째 AI 광고, 그리고 두 번째 매출 최적화 광고, 세 번째 직접 입력, 얘를 수동 광고라고 칭할게요. 수동으로 저희가 어떤 키워드가 잘 나가는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AI 광고와 매출 최적화 광고를 처음에 이용을 할 거예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수동 광고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광고비를 써서라도 자동으로 쿠팡이 잘 팔리는 키워드를 매칭을 해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저희는 이런 키워드에는 전환율이 높고 또 잘 팔리는 키워드구나를 깨닫겠죠. 그때 수동으로 넘어가시는 건데, 일단은 시작을 수동 광고는 안 할 거다. 이 수동 광고
광고를 하는 순간 그냥 저희 제품에 대한 거의 심폐호흡기를 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지막 보루로 들어가야 되는 게 수동 광고고, 아니면 비검색 영역, 뒤에 디벨롭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비검색 영역이 높을 때 수동 광고로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저희의 키워드의 유연성이 낮은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선풍기를 판매하는데 선풍기가 탁상용 선풍기도 되고 휴대용 선풍기도 되고 다양한 키워드로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선풍기처럼 이렇게 키워드의 유연성이 있는 키워드가 아니라 한 키워드로밖에 노출을 못 시키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두유 제조기라고 할게요. 이 두유 제조기는 말 그대로 두유 제조기로밖에 거의 못 팔아요. 다른 키워드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키워드의 유연성이 낮은 애들은 비교적 수동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수동 광고는 지금 절대 안 할 거다. AI 광고랑 매출 최적화를 돌리고 이 안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 키워드를 그때 수동 광고로 넘어갈 거지, 시작하자마자 수동 광고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수동 광고는 저 멀리 보낼게요. 두 가지만 남았어요. AI 광고랑 매출 최적화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AI 광고랑 매출 최적화 광고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둘 다 쿠팡이 자동으로 운영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제품만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쿠팡이 얘는 이 키워드에서 잘 팔리는구나, 이 키워드에서 효율이 좋구나 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AI 광고는 뭐다? 효율 중심이고요. 그리고 매출 최적화 광고는 뭐다? 노출 중심이다. 벌써부터 어려워요. 노출이 뭐고 효율이 뭐고 그냥 어려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AI 광고는 저희가 목표 로아스를 만약에 1000%로 했어요. 그러면 진짜 1000% 효율에 맞게만 팔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한 개가 팔리든 두 개가 팔리든 신경 쓰지 않고 1000%에만 맞추는 거예요. 이 1000% 목표 로아스 효율 중심의 AI 광고다. 이해하셨나요? AI 광고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저희 제품의 제품성이 너무 뛰어나요? 그럼 AI 광고로도 1000%로 잘 팔릴 거예요. 효율 중심으로 들어갈 땐 AI 광고다. 그럼 매출 최적화는 뭐냐면, 만약에 대표님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썸네일 기획했고요, 상세 페이지 기획했고요,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구매 전환을 할 수 있게 기획까지 끝내놨어요. 저희가 상세 페이지 기획할 때 이 제품을 판매할 때 바로 고객들이 사게 만드는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놨다. 그때 매출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왜? 노출만 잘 시켜줘. 그러면 우리 제품은 최고니까 잘 팔릴 수밖에 없게 만들게 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디테일하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AI 광고랑 매출 최적화 세팅은 어떻게 하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어옵니다. 빌리브로 힘찬 310%로 세팅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할 제품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출 최적화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일 예산이 있어요. 일 예산이 추천 3만원이라고 떠요. 근데 저는 3만원으로 하면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다 3만원으로 세팅할 거 아니에요? 저는 노출도를 더 받고 싶어요. 저는 4만원, 높게는 5만원까지도 세팅을 합니다. 왜? 기존의 애들이랑 다 3만원 할 때 4만원 하면 저희에게 노출도를 조금 더 주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 목표 수익률 설정이 있어요. 그럼 이 목표 수익률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엔드로아스를 잡았죠. 이 엔드로아스의 2배, 저는 650%로 할 거예요. 대표님, 저 이미 광고 돌려봤는데 650%로 하니까 안 팔리는데요? 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죠. 650%로 해도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건 뒤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어서 첫 번째, 할인 쿠폰 자동 적용이라고 있어요. 할인 쿠폰 자동 적용은 이제 쿠팡이 이제 판매가 부진하다면 할인 쿠폰을 쿠팡에서 지원하는 쿠폰을 발행해준다. 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어서 자동 규칙으로 캠페인 운영 자동화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혹시 대표님들 쿠팡에서 어느 시간에 가장 잘 팔리는지 아세요? 제품의 판매, 매출 전환, 구매를 하는 가장 많은 시기. 대표님들이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제품을 많이 구매하시나요? 바로 저녁 6시부터 9시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에 가장 많은 제품들을 구매해요. 가장 많은 제품들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때 혹시 만약에 저희 광고비를 다 썼어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냐면, 여기 쿠팡 골든타임에 대한 예산 부족. 여기도 나와 있어요. 오후 6시 전. 쿠팡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오후 6시 이후에 가장 잘 팔리는 거. 그래서 저는 골든타임 때는 만약에 돈이 사라졌으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6시 이전에 광고비가 100% 이상 사용됐을 때, 4만원 세팅했다. 4만원을 다 썼을 때 저희는 뭘 한다? 일 예산의 50%는 충전을 해달라. 증액을 해라. 4만원을 했을 때 6시부터 9시까지 2만원을 더 늘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골든타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구매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죠. 근데 이미 그 전에 광고비를 다 썼어요. 저희가 다 써가지고 저희 광고 집행이 골든타임 때 안 돼요. 너무 아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까지 해주고 변경하기를 눌러준다. 이해하셨죠? 자동 규칙 캠페인으로
운영 활성화하기 해주시고요. 리타게팅을 들어가시면 리타게팅이 웬만하면 켜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반부터 리타게팅의 타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의 제품이 구성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리타게팅을 꺼주시고, 만약에 저희의 제품의 전환율이 잘 올라온다, 그때는 리타게팅을 켜주실 거예요. 이거는 뒤에 이제 어떻게 디벨롭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리타게팅은 꺼주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 제외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의 광고가 어떤 키워드로 돌아가는지 보면서 그때 키워드 제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료 누르면 끝이 납니다. 광고 세팅 정말 쉬워요. 그러면 두 번째, AI 광고로 한번 해볼게요. AI 광고는 뭐냐면, AI 광고는 특이성이 있어요. 한 쿠팡 윈 계정당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계정당 한 개 캠페인을 만들 수 있다. 한 개 캠페인에 여러 가지 제품을 넣을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제품이 한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꼭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특정 상품 제외하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 특정 상품 있잖아요. 제외하기를 누르지 않으면 이 제품들이 광고가 돌아갑니다. 그럼 저희 돈을 갑자기 다 쓰여버리게 돼요. 많이 곤란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제품들은 다 제외로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깜빡하세요. 신규 제품을 등록을 해도 바로 매출 최적화로 들어가실 거면 AI 광고에서 제외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 예산, 목표 로아스 다 똑같아요. 저희 골든타임 해주시고 여기서 리타게팅 꺼주시고 완료 누르면 끝이 납니다. 쿠팡 AI 광고는 신청을 하고 세팅이 되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세팅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쿠팡 광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아셨나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쿠팡 광고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때 영역이 뭐다? 쿠팡 광고 디벨롭 영역이다. 어떻게 쿠팡 광고를 디벨롭 시킬 거냐, 이 싸움이에요.